양부남 의원은 자신의 공식 채널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 특정 지역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모욕 표현을 처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어느 나라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인 상식적인 수준의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나왔다면서 입법 취지를 곡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부남 의원이 자신의 채널에서 직접 밝힌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 법이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심지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처벌 권한이 국민이 아니라 국가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는 사실에 대한 비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인지 허위인지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 국민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정합니다. 정권이 불편하면 그 말을 허위라 주장하는 순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정부가 표현을 마음대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됩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불편한 국민의 입을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혐오 표현 금지는 나치와 전쟁 범죄라는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일본은 강제 처벌이 아니라 권고 중심입니다. 결국 유리한 부분만 보여준 겁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노총의 반미 시위와 반일 시위는 수십 년 동안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문제만 나오면 정치권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서해의 불법 구조물, 불법 조업, 어민 피해와 주권 침해가 있어도 정부는 항의했다는 발표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면 그 말을 국가가 허위라고 규정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처벌은 지금이고 복구는 없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직장 상실, 가족과 인간관계의 파탄은 몇 년 뒤 무죄 판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말만 골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 과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